안녕하세요. 토토웨이입니다. 이집트 챔피언 알아흘리는 클럽 월드컵 개막전에서 인터 마이애미를 상대로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제 리베이로 감독은 모하메드 압달라, 레다 슬림, 사미르 모하메드 등 부상으로 인해 결장하는 3명의 주요 선수를 잃었습니다. 이에 맞서는 인터 마이애미는 하비에르 마스체라노 감독 체제에서 무려 6명의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이며 그중 조르디 알바의 결장으로 인해 노아 알렌이 왼쪽 수비수로 선발 출전할 전망입니다. 또한 야닉 브라이트의 공백으로 인해 벤자민 크레마스키가 세르히오 부스케츠와 중원에서 호흡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마스체라노 감독은 4-4-2 포메이션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리오넬 메시와 루이스 수아레스가 최전방 투톱으로 출전할 예정입니다. 이 경기는 클럽 월드컵 조별리그 A조의 첫 경기로 장소는 미국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에 위치한 하드 록 스타디움에서 진행됩니다. 따라서 인터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사실상 홈경기와 같은 이점을 가지며 이는 경기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최근 MLS에서 다소 기복 있는 시즌을 보냈지만 직전 3경기에서 2승 1무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중입니다. 반면 알아흘리는 최근 공식 경기 6연승을 포함해 8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 중이며 이 중에는 클럽 월드컵 경쟁팀 파추카와의 친선전도 포함되어 있어 공격력에서 꾸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아흘리는 2023년 클럽 월드컵에서 3위를 기록한 바 있으며 이번 대회는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그들의 대회 경험은 여전히 큰 자산입니다. 양팀 모두 반드시 승리를 챙겨야 하는 상황이며 파우메이라스와 포르투가 같은 조에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사실상 16강 진출을 위한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터 마이애미가 홈 이점을 바탕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으며 리오넬 메시, 루이스 수아레스, 세르히오 부스케츠와 같은 세계적인 선수들이 출전하는 만큼 전력에서도 앞선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알아흘리 역시 강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 마이애미가 승리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며 특히 최근 3경기에서 5골을 넣은 메시가 이번 대회 첫 경기에서도 득점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클럽 월드컵 첫 경기를 앞두고 일부 주요 선수들의 출전 여부에 변동이 있습니다. 다여 우파메카노와 자말 무시알라는 아직 회복 중으로 신중하게 복귀를 준비하고 있으며 알폰소 데이비스, 이토 히로키, 김민재는 이번 경기에서 결장할 예정입니다. 대신 이번 여름 새롭게 영입된 수비수 요나탄 타가 선발로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아마추어 팀인 오클랜드 시티는 부상자나 징계자가 없어 전력 누수 없이 경기에 나설 수 있습니다. 양 팀의 최근 성적을 살펴보면 바이에른 뮌헨은 시즌 막판 5경기 중 4경기를 무실점 승리로 마무리하며 매우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클럽 월드컵 무대에서도 지금까지 총 4경기를 치르며 모두 무실점 승리를 거둔 기록이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대회에서도 강력한 전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오클랜드 시티는 오세아니아 챔피언스리그 4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대륙 내에서는 최강팀으로 자리 잡았지만 바이에른과의 전력 차이는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이번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이 무난하게 승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 전 배당률이 1.01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바이에른의 절대적인 우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국제 무대에서 강팀과 약체가 맞붙을 때나 등장하는 수치이며 바이에른의 우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해리 케인, 미카엘 올리세, 자말 무시알라 등 주요 공격 자원들이 모두 출전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빈센트 콤파니 감독이 이끄는 바이에른은 충분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주도적인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클랜드 시티는 클럽 월드컵 출전 경험이 풍부한 팀으로 이번이 무려 13번째 출전입니다. 지금까지 치른 17경기 중 단 한 번도 5.5골 이상 실점한 적이 없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통계입니다. 또한 바이에른은 향후 보카 주니어스, 벤피카 등과의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주축 선수들의 체력 안배를 위해 로테이션을 가동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이번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의 승리가 유력하지만 예상만큼 큰 점수차가 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6골 이상의 대승보다는 여유 있는 리드 속에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클럽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합니다. 현재 파리 생제르맹은 주요 부상자로는 우스만 덴벨레만이 결장 가능성이 있으며 공격진은 곤살로 하무스가 이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부상이나 징계로 인한 결장자는 없는 상태이며 알렉산더 쇠를로트는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이번 시즌 트래블을 달성한 유럽 챔피언으로 최근 치른 41경기 중 단 4경기만 패배했고 그중 2패는 리그 우승 확정 이후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특히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는 인터 밀란을 상대로 5대0의 대승을 거두며 강력한 전력을 증명했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젊은 선수들과 경험 많은 선수들의 조화를 잘 이뤄내며 리그 1 우승과 쿠프 드 프랑스를 모두 들어올렸고, 리그에서는 2위 마르세유를 19점 차로 따돌리며 여유 있는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지난 시즌 라리가에서 3위에 그쳤으며 챔피언스리그에서는 16강에서 레알 마드리드의 승부차기 끝에 탈락했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력에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 9번의 원정 경기 중 단 2승만을 기록하며 원정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가 열리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로즈볼 스타디움에서도 아틀레티코는 원정이라는 불리한 조건에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반면 파리 생제르맹은 최근 4경기에서 무려 15골을 터뜨리는 폭발적인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스만 덴벨레와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를 중심으로 한 공격진이 이번 경기에서도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파리 생제르맹은 최근 12경기 중 9경기에서 실점을 허용한 바 있어 수비 안정성 면에서는 다소 불안 요소가 존재합니다. 양 팀은 지금까지 총 3차례 맞대결을 펼쳤고 매 경기에서 두 팀 모두 득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고려할 때 파리 생제르맹의 승리가 가장 유력한 스코어 예측으로 보입니다. 저의 분석을 재미있게 보고 계시다면 잠시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브라질 챔피언 파우메이라스는 클럽 월드컵 조별리그 A조 첫 경기에서 포르투와 맞붙습니다. 파우메이라스는 브루노 호드리게스가 부상으로 결장하지만 그 외 대부분의 선수들은 건강한 상태이며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포르투는 마르코 그루이치와 바스쿠 소우자가 부상으로 인해 출전하지 못하며 마르틴 안셀미 감독은 3명의 수비수를 중심으로 한 수비 라인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별리그 A조는 인터 마이애미, 알아흘리, 파우메이라스, 포르투 등 4팀 모두가 실력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어 대회에서 가장 치열한 조로 평가됩니다. 많은 팬들은 리오넬 메시가 소속된 인터 마이애미나 유럽 명문 포르투가 조 1위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브라질의 파우메이라스를 간과하는 것은 큰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 출신 감독 아벨 페헤이라는 파우메이라스를 이끌며 2020년과 2021년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우승, 2021년 클럽 월드컵 준우승, 2022년과 2023년 리그 우승, 2020년 컵대회 우승 등 화려한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이러한 성적을 바탕으로 파우메이라스는 조별리그 1위를 차지할 강력한 후보로 손꼽히며 이번 포르투와의 개막전 승리를 통해 그 기대를 입증하려 할 것입니다. 한편 포르투는 2023-24 시즌 전반적으로 부진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포르투갈 프리메이라리가에서는 1위 팀과 승점 11점 차이로 3위에 머물렀으며 컵대회 32강에서 탈락했고 유로파리그 조별리그에서도 8경기에서 단 11점만을 얻는 등 전반적으로 기대 이하의 시즌을 보냈습니다. 시즌 마지막 23경기 중에서도 단 10승만을 거두는 등 마무리도 좋지 않았습니다. 반면 파우메이라스는 최근 10경기 중 8승을 기록하며 기세가 오르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승리를 통해 최근 11경기 중 9번째 승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윌리안 에스테바우가 조별리그 기간 동안 팀에 남아있는 점은 큰 전력적 이점이며 이후 첼시로 이적할 예정입니다. 또한 비토르 호케 역시 이미 5천만 파운드 이상의 이적료를 기록한 유망주로 팀의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력을 고려할 때 파우메이라스는 이번 경기에서 포르투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강력한 조 1위 후보임을 입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과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2025년 골드컵 조별리그 D조에서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미국은 많은 주축 선수들이 결장하는 악재를 안고 있습니다. 세르지뇨 데스트는 무릎 전방 십자인대 부상으로 인해 출전이 불가능하며 크리스티안 플리시치는 클럽 시즌을 마친 후 휴식 중입니다. 패트릭 슐츠는 복사근 부상, 잭 스테퍼는 무릎 문제로 각각 대회에 나서지 못합니다. 또한 클럽 월드컵과 골드컵이 일정이 겹치며 지오바니 레이나, 티모시 웨아, 웨스턴 맥케니는 소집되지 않았고 조슈아 서전트 역시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러한 공백 속에서 세바스티안 버알턴은 스위스전에서 성인 대표팀 데뷔전을 치렀고 팩스턴 아론슨과 브랜든 아론슨 형제는 1988년 켄과 스티브 스노우 이후 미국 대표팀 경기에서 선발로 동시에 출전한 첫 형제로 기록되었습니다. 상대팀 트리니다드 토바고도 전력에 손실이 있습니다. 코스타리카전 패배에서 조사이아 트리밍엄이 무릎 부상을 당해 대회 출전이 불가능해졌으며 드와이트 요크 감독은 그의 대체자로 저스틴 가르시아를 호출했습니다. 수비수 조빈 존스는 A매치 100경기 출장까지 3경기를 남겨두고 있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카를로스 에드워즈를 제치고 역대 출장 순위 5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알빈 존스는 월드컵 예선에서 퇴장당했지만 이번 대회 출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레비 가르시아는 코스타리카전에서 득점을 올리며 국가대표 통산 10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경기력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25년은 미국 대표팀에게 있어 고전의 연속이었으며 올해 초에는 네이션스리그 3연패가 중단되었고 최근에는 스위스와의 경기에서 유효 슈팅조차 기록하지 못한 채 4연패에 빠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골드컵 조별리그에서 강한 면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 조별리그 19경기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으며 특히 카리브해 지역 팀들을 상대로는 최근 3경기에서 8대3의 합산 스코어로 모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자메이카를 상대로 전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트리니다드를 자국 홈에서 상대할 때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21세기 들어 미국 홈에서 트리니다드에게 단 한 골도 내주지 않고 15연승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반면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이번이 4번째 연속 골드컵 본선 진출이며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조별리그를 통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드와이트 요크 감독 체제하에 최근 4경기 중 3경기에서 패배했으며 이 기간 동안 11실점을 기록하는 등 수비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리니다드는 최근 2번의 골드컵 개막전에서 무실점으로 선전했으며 2021년과 2023년 대회 첫 경기에서는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트리니다드는 골을 먼저 넣을 경우 좋은 결과를 거두는 경향이 있으며 2007년 엘살바도르전 패배를 제외하면 조별리그에서 선제골을 넣고 패한 적이 없습니다. 북미 팀을 상대로 골드컵에서 마지막으로 승리한 것은 무려 1973년 멕시코를 4대0으로 꺾은 경기이며 미국을 상대로 가장 최근 승리는 2023년 네이션스리그에서의 2대1 승리입니다. 미국 원정에서는 1989년 월드컵 예선에서 기록한 1대1 무승부가 최고의 성과였습니다. 이번 경기는 부상자와 전력 누수가 많은 미국의 회복 여부와 트리니다드가 수비력을 앞세워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IT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번 주말 골드컵에서 맞대결을 펼칩니다. IT는 6월에 상반된 2경기를 치렀는데 아르바를 상대로는 5대0 대승을 거뒀으나 쿠라카오와의 경기에서는 5대1로 대패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첫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프란츠 디 피에로는 2경기에서 모두 득점 혹은 도움으로 기여했으며 이번 주말에도 선발 출전이 예상됩니다. 그와 함께 더켄스 나존과 루이시우스 돈 디드슨이 공격진을 이끌 것으로 보이며 미카엘 생타브는 벤치에서 추가 화력을 제공할 수 있는 자원으로 대기합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경기에서 호주에게 2대1로 패배했으며 경기 초반 압둘라흐만 알오부드가 선제골을 기록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알오부드는 피라스 알비라이칸, 살렘 알다우사리와 함께 공격진에서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으며 수비진에서는 압두렐라 아람니와 하산 카데시가 다시 한번 무실점을 노릴 것입니다. 이들은 최근 3경기 연속 무실점 기록이 지난 경기에서 깨졌기 때문에 수비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IT는 세바스티앙 미네 감독 체제하에 최근 월드컵 예선 2차 예선에서 4경기 중 3승을 거두며 조 2위로 최종 예선에 진출했으며 3위 세인트루시아를 승점 5점 차로 따돌렸지만 전승을 기록한 쿠라카오에게는 밀렸습니다. 2024년 말에는 3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를 기록하는 등 안정된 수비력을 보여준 바 있으며 다만 올해 들어 홈팀으로 치른 경기에서는 단 한 경기만 있었고 그 경기에서 패배했습니다. IT는 최근 몇 달간 상대적으로 전력이 약한 팀들을 상대로 경기를 치러왔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들에게 있어 오랜만에 맞이하는 강한 상대입니다. FIFA 랭킹 83위의 IT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만만치 않은 경기를 펼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전력차를 고려할 때 사우디가 우세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사우디는 AFC 월드컵 최종 예선 3라운드에서 승점 13점으로 3위에 그치며 자동 진출권을 놓쳤지만 다음 라운드 진출에는 성공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원정 7경기에서 3승 2무 2패로 다소 기복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반드시 승점을 챙겨야 할 입장입니다. 경기가 열리는 샌디에이고 스냅드래곤 스타디움에서 사우디가 승리를 거두지 못할 경우 이는 이변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상 스코어는 사우디아라비아가 2대1로 승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며 IT가 한 골 정도는 기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에서 치러질 미국과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경기에서는 미국이 3대0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최근 몇 달간 미국은 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골드컵에서는 언제나 강한 모습을 보여왔으며 특히 자국 홈에서 트리니다드를 상대로 한 최근 4경기에서는 총합 22대0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를 기록 중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타리카는 이번 골드컵에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력의 중심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은퇴 후 복귀한 전설적인 골키퍼 케일러 나바스가 다시 골문을 지킬 예정이며 그의 리더십은 수비 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비 라인에는 제일런드 미첼과 후안 파블로 바르가스가 중심을 맡고 미드필드에서는 올란도 갈로와 호시마르 알코세르가 핵심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공격진은 떠오르는 유망주 워렌 마드리갈과 러시아 스파르타크 모스크바에서 뛰고 있는 만프레드 우갈대가 호흡을 맞출 예정입니다. 한편 수리남도 유럽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을 중심으로 전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리그에서 활약 중인 샤킬 피나스와 러시아 리그 소속의 마이언티 아베나가 수비의 중심을 이루고 디나모 키예프에서 임대 중인 저스틴 롬베이크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창의적인 역할을 맡습니다. 최전방에는 글레오필로 블라이터가 공격을 이끌며 팀의 득점 책임을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타리카는 지난 예선에서 벨리즈를 상대로 총합 13대 1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로 승리하며 본선 진출권을 따냈습니다. 1985년 이후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모든 골드컵 본선에 출전한 코스타리카는 1989년 세 번째 우승을 차지했으며 2002년에는 결승에 올라 준우승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다만 최근 세 차례 대회에서는 모두 8강에서 탈락했으며 마지막 4강 진출은 2017년이었습니다. 2025년 들어 미겔 에레라 감독이 이끄는 코스타리카는 공식 경기에서는 사전 전승을 기록하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과 카탈루냐를 상대로 한 두 차례의 친선 경기에서는 패배했지만 실전 경기에서는 탄탄한 조직력을 유지 중입니다. 특히 월드컵 예선에서 바하마를 상대로 8대0 대승을 거두며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리남은 이번이 통산 네 번째 골드컵 본선 진출이며 1977년, 1985년, 2021년에 이어 2025년에 다시 본선 무대를 밟았습니다. 올해 마르티니크와의 예선 플레이오프에서 2대0으로 이기며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고 최근 4경기에서 3승 1무의 성적을 거두며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드컵 본선에서는 아직 한 번도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했고 특히 코스타리카를 상대로는 통산 9번의 맞대결에서 1무 8패로 단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코스타리카가 점유율을 장악하며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고 경험과 공격력 모두에서 앞서는 만큼 초반 경기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리남도 최근 상승세를 바탕으로 쉽사리 물러서지 않겠지만 전체적인 전력 차이를 고려할 때 코스타리카가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